검열, 그것은 무제한 대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문화 수준이 낮은 대중들에게 제공돼야 하는 정보는 항상 제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채반식의 소설 레디메이드 인생에 나왔듯이 일제강점기 일본은 자국의 과학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공계로 진학할 수 있는 인원 대부분을 일본인으로 심었으며, 조선인들은 과를 선택하더라도 인문계통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문과 나와서 치킨집을 열고 닭을 튀기는 전통은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한국의 유구한 전통입니다. 오늘은 해방 이후 최초의 검열부터 유튜버 모니터링까지 정부가 대중에게 했던 검열들을 시간순으로 쫙 정리해보았습니다. 참조한 책은 알마에서 나온 검열에 관한 검은 책과 개마고원에서 나온 잠시 검열이 있겠습니다를 참조하였습니다. 1950년대 우선 해방 이후 가장 오래된 문화 탄압 사건은 경무대 똥통 사건이라 불리는 김성환 화백이 그린 고바우 영감입니다. 이건 1958년 1월 23일자 동아일보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에는 인분을 푸른 사람 셋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인사를 받습니다. 그가 누구냐고 묻자 경무대에서 똥을 치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경무대는 지금의 청와대의 옛 이름입니다. 이걸로 경범죄처벌법상 450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물론 4.19 혁명 이후 느슨해지긴 했지만 5.16 군사정변 이후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가 탄압받기 시작했죠. 1960년대 드디어 앞으로 쭉 이야기될 지금의 청소년 보호법 전신인 미성년자 보호법이 통과됩니다. 문제가 될 만한 부분만 살짝 설명드리면, 1조의 목적의 미성년자의 끼경과 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한 행위를 제한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흡연과 음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선량한 풍속이라고 하는 미풍양속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심각한 검열에 이를 수도 있고 실제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를테면 고려시대 풍속을 연구할 때 참 많이 참조하는 책인 고려를 방문한 북송의 사신 서경이 쓴 선화봉사 고려 도경에는 고려에서는 남녀가 같이 목욕을 하는 풍습이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다면 물론 메인 9시 뉴스에 걸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미풍양속이라는 것은 딱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 그 양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은 보수든 진보든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야기될 싱글벙글 검열쇼는 이 미풍양속을 두고 그러면 안 되니 검열하겠다는 쪽과 이게 왜 문제냐 검열 반대쪽으로 나뉘어집니다. 1968년 드디어 문화공보부, 현 문체부에서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가 생기면서 만화검열제를 시작합니다.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 각계 인사가 참여한 이 위원회는 아동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저속하고 잔인하거나 부도덕한 묘사나 표현을 하는 저질 만화를 검열하겠다며 저질 만화들을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만화책 15만 종을 폐기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출판되는 만화책의 일면에는 교통도덕, 고운말 쓰기, 간첩신고 요령 등을 실도록 강제했습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개헌이 확정되고 문화탄압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출판, 노래, 코미디 등 대중문화 전방위적으로 검열이 들어갑니다. 그중 유명한 것이 양희은 씨가 자주 부르는 아침 이슬 노래가 금지곡으로 변하죠. 가사 중 태양이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왜 하필 묘지냐? 태양이 붉게 떠오른다고 하는데 이거 태양, 태양절, 김일성 추종들이 아니야 해서 금지 크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인한 미니스커트 단속이 시작되죠. 1970년대니까 최소 1940년생부터 50년대 태어난 여성들은 이 검열의 피해자였습니다. 기준은 무릎 위 20cm 이상 올라가지 말 것. 이는 조숙한 여성의 복장을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풍기를 문란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유치장에 갇히는 사례가 나옵니다. 지금에 와서는 미니스커트가 성상품화라고 해서 민간에서 검열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싱글벙글 검열쇼를 보면 볼수록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듀엣으로 남성의 긴 머리 또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유치장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내 목을 칠지언정 내 머리는 자를 수 없다 라고 외쳤던 유생들의 후예인 것이 이로써 확실해진 거죠. 그에 대한 반발로 지금의 60년생들, 70년생들 남성들의 대학 졸업 사진을 보면 장발이 상당히 유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 검열에 반대하는
스웩이었으니까요. 1972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한국 만화를 뿌리채 뽑아버린 정병석 군 자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병석 군은 평소 만화를 좋아했는데 만화방에서 만화를 보고 난 이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시험해보고 싶다 라고 말하고 죽었는데요. 이에 불량 만화가 청소년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재계, 언론계, 종교계, 민간단체에서 눈을 까뒤집고 만화시장을 박살을 냅니다. 흉악하고 어두운 면을 묘사하였으며 맞춤법을 지키지 않고 색채 배합 또한 나쁘니 책을 압수하고 또한 압수한 책은 불로써 정화했죠. 이걸로 한국 만화는 2000년대 웹툰이 뜨기 전까지 대부분의 작가들은 붓을 꺾어버렸고 한국은 20에서 30년 동안 검열을 피할 수 있는 해적판 일본 만화에 점령을 당합니다. 이에 대해 이현세 작가는 사회가 어지러울 때마다 만화가 혼란의 주범인 양 표적이 되어왔다. 왜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모두 만화가 뒤집어 써야 하는가 라며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돈을 벌고 있는 디즈니를 보면 고부가가치 산업을 그들이 어떻게 박살을 냈는지 그때의 검열관들은 반드시 후회를 해야 합니다. 비슷하게도 이제는 게임 산업 또한 같은 전철을 밟고 있죠. 그 당시 만화 검열 때문에 해적판을 봐야만 했던 60년생들이 게임 산업을 박살내려고 하는 걸 보면 싱글벙글 검열쇼는 계속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80년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설립한 전두환의 집권 시기였습니다. 또한 87년 이후로 국가검열이 민간검열로 넘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선 연예계를 보자면 심수봉, 남진, 나훈아, 태진아, 이주일 등 24명이 불건전한 사생활과 혐오감을 준다 하여 출연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만화 쪽 검열 지침으로는 쿠데타를 부정적으로 그리지 말 것, 아이가 어른에게 반말하지 말 것, 대머리를 그리지 말 것, 동물들이 말을 하게 하지 말 것, 남매가 한방에서 자른 장면을 그리지 말 것, 이 뭔 개소리야! 연애를 하거나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지 말 것 등이 있습니다. 민간검열의 가장 상징적 피해자는 역시 우리가 어릴 적 보던 둘리의 아버지 김수정 씨입니다. YWCA의 어머니 만화 모니터단이라는 민간단체는 우리 아이들을 만화의 폐해에서 보호하자는 모임으로 만든 단체인데요. 이쪽 사람들은 아기 공룡 둘리가 어른이 폭력적이며 아이들은 건방지고 예의를 모르게 묘사되며 희동이가 기저귀만 입고 있는 것이 음란하다고 하여 김수정 작가에게 공문을 보내 토론회에 소환하거나 이를 근거로 언론사에 제보해 방송을 본 학부모들이 항의 전화까지 하게 만들었죠. 물론 지금의 YWCA 구성원들은 세대 교체돼 만화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삼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활동했던 만화가들에게 YWCA만 생각하면 이를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990년대는 87년제 개헌으로 검열은 상당히 줄어들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달려라 하니, 2020 원더키디, 영심이, 나라라 슈퍼보드 등이 제작되었습니다. 시사 만화는 부활되었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좋은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자라며 일본 대중문화 수입 정책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뒤통수는 두 번 쳐야 되는 법. 1997년 IMF와 더불어서 국회에는 일본 만화가 학교 폭력을 유발시킨다는 이유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에 대한 법률안을 가결시키고, 그에 따라 검찰, 경찰은 만화 대여점을 상대로 일제 단속을 펴서 만화가들과 편집국장들을 기소하고 만화책을 또 태웁니다. 또 태워요. 비슷한 맥락으로 국문학과 교수인 마광수 교수는 즐거운 살아라는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강의 중에 구속을 당하고 징역형까지 선고받는 희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광수 교수는 평소에도 허례허식을 멈추고 성에 솔직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그가 집필한 즐거운 사라의 줄거리 또한 여대생 사라가 성관계를 즐기며 재밌게 산다는 내용인데, 이게 청소년에게 팔릴 소설도 아니고 성인이 성인물을 썼는데 이걸로 징역형을 받고 퇴임 이후에도 전과 때문에 연금에 지장이 있어야 하는 정도인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니죠. 1990년대도 분명히 외국에서 들어온 포르노, 즐거운 사라보다 수위가 높은 성인 소설들이 범람했습니다. 오히려 이 말도 안 되는 검열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은 여자 주인공이 자유로운 성적 주체로 등장했으며 결말이 후회나 반성이 아니라 행복하게 잘 살았기 때문이어서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글을 쓴 사람이 교수라는 이유겠지요. 딱 집어서 마 교수의 저작만 문제를 삼는 것은 어디 교수가 야한 소설을 쓰나? 라는 식의 괘씸죄가 들어갔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 교수는 소설이 아닌 현실에서는 다른 교수들보다 젠틀했고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넘쳤던 분이라며 그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구명운동을 펼치기도 했죠. 하지만 이걸로 같은 학교 교수들에게서 마광수는 에이즈를 퍼뜨린다 혹은 성관계라 학점을 주더라 라는 식의 모욕까지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즐거운 사라는 대한민국의 금서이며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천재 문필가 마광수 교수가 떠난 지금도 복권은커녕 2020년 지금까지 위선이라는 가면을 쓴 도덕군자들이 성적인 솔직함을 말하는 자들에게 정의의 철퇴를 내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비슷한 의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2011년 7월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19세기 사실주의화가 구스타브 크루베가 그린 세상의 기원을 게시했다고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여기서 논점은 하나입니다. 내 몸은 음란하며 죄악인가? 인간은 어차피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이상 달 거 달고 나옵니다. 이 영상에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을 표현하면 죄가 되고 국가기관이 표현의 자유를 윤리라는 강목으로 얼마나 두드려 팰 수 있는가에 논란의 방점을 맞추어야 하죠. 이제 또 언론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로 이를 소개했죠. 남자 성기 사진 올렸던 방통심의위원, 이번엔 여성 음부 그림 올려. 평소에 꿀벅지 아찔한 스커트 등 연예인 기사들을 쏟아내던 언론들이 대동단결해서 사람을 패기 시작합니다. 뭐지 이건? 나만 보겠다는 건가? 무튼 대법원은 판례로서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사회 일반적 성적 도덕관념이나 국가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 라고 해서 상고를 기각합니다. 국가검열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기념비적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서 검열의 범위는 또 늘어납니다. 2011년 11월 여가부는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청소년 야간 게임 셧다운제를 시작하죠. 언론에서는 그 유명한 뉴스데스크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게임 폭력성 시험으로 사람 뒷목을 잡게 하죠. 또 그의 여가부에서는 2PM의 핸즈업, 장혜진의 수리야, 10cm의 아메리카노, 김주한의 치중진담을 유해 매체물로 판정합니다. 2013년 황우여 의원은 게임을 하면 게임에서처럼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며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같은 4대 중독으로 등극시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헐 나도 질 수 없음 하며 게임을 질병 코드에 넣으려고 시도하죠. 자, 그럼 만화는 어떨까요? 쿨 돌았으니까 당연히 패야겠죠. 2012년 조선일보에서는 열혈초등학교 이 폭력 웹툰을 아십니까? 라고 기사를 내고 또 팹니다. 즐거운 사라 이후 20년이 지났는데 2018년 정부는 HTTPS 차단으로 불법 사이트를 전면 차단하겠다며 성인물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배포해서 페미니즘에 비판하는 유튜버들을 모니터링하겠다며 또 다른 형식으로 검열을 이어가죠. 검열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토착외고 친일파 정당이든 빨강이 종북주의자 정당이든 목줄은 달라도 개는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꾸준하게 대중을 향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선한 것, 악한 것을 강박적으로 구분시켜왔고 위정자들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너희 대중들보다 윤리적으로 우월해서 그렇다며 깔보는 형식을 취해왔습니다. 지금도 헌팅 포차에서 서로를 대상화하며 추파를 던지고 있는 상황은 전국 어디든지 있을 텐데 왜 이걸 표현을 하면 상품화이며 저속하다고 하는 걸까요? 버닝썬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왜 대중들에게는 윤리적인 것만 하라고 손가락질 할까요?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성적인 쾌감을 얻는 취향이라면 존중을 해야겠지만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대중들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한국 위정자들이 이 땅에 집권한 비결입니다. 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한테 표백제 먹이지 마세요. 표백제 먹이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죽습니다. 자, 그럼 쿨돌았으니 당장 내일부터 위정자와 검열가들은 어디부터 팰까요? 음악? 게임? 만화? 성인물? 코미디?